네, 오는 3월 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 막을 올렸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은 표심을 잡기 위한 막판 총력전에 돌입했는데요. 각 당의 전략, 변수는 없는지 대선 관련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부터 선거운동에 돌입한 여야 후보들. 이게 좀 눈에 띄는 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부산에서 시작을 해서 대구, 대전, 서울. 그러니까 상행선 일정인 거고 윤석열 후보는 지금 서울에서 현충원 참배를 하고 난 뒤에 대전, 대구, 부산 하행선 일정인데 어떤 전략으로 이런 일정을 짰을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역대 대선에서 경부선 그러니까 서울, 대전, 부산 이 경부선 축에서 승자가 네. 최종 당선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연고가 있는 부산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네. 대전을 거쳐서 서울로 올라오는 코스를 잡은 것 같고요. 대체로 이제 접전 열세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역시 그 경부선 축을 첫 번째 그 유세 지역으로 잡았는데요. 접전 우세 지역인 서울에서 출발해서 대전, 그러니까 대전은 충청 대망론이 지금 조금 일고 있는 곳이죠. 그리고 이제 텃밭인 영남까지 가는 그런 이제 경부축 대전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이재명 후보 그리고 윤석열 후보 이렇게 두 후보의 이제 일정과 따로따로 나눠서 보면 지금 이재명 후보 측이 요즘 들어서 좀 강조를 하는 게 통합 정부거든요. 어제는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을 참배를 하기도 했는데 지금 이 후보가 이렇게 통합 정부를 강조하고 있는 건 어떤 전략 때문이라고 보시는지요? 네.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통합정부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선거가 한 20여일 남았는데 위기감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지율 박스권 타파를 위한 승부수로 이제 통합 정부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통합정부 드라이브는 한 두 가지 정도의 그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이재명 정부를 부각하면서 이 차별화 시너지를 노력을 했었는데요. 네. 그동안 이제 소득이 별로 없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윤석열 후보가 문재인 정부 적폐 수사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강력한 분노를 표시하며 윤석열 후보에 공개 사과를 했죠. 공개 네. 사과를 요구했죠. 이런 과정에서 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 지지층이 다소 결집했다. 그래서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게 이재명 정부라는 차별화보다는 이 민주당 핵심 지지층을 포용하는 아우르는 그런 이제 전략으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민주당 문호를 전격적으로 개방을 해서 이 전 국민을 아우르는 이 통합정부 구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이재명 후보가 이 정치 교체 선언을 했죠. 어제 명동에서. 그리고 이제 정치 교체는 사실은 김동연 후보의 슬로건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진보와 중도를 아울러서 보수를 고립화하는 전략의 일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안철수, 윤석열 후보 단일화가 무산할 경우에, 네. 무산될 경우에 이재명, 안철수 단일화를 통해서 이 연대할 수 있는 어떤 논리적 근거를 이렇게 마련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부산 유세를 마치고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대구로 향했는데요. 지금 대표적 젊음의 거리 동성로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모습 함께 보고 계십니다. 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윤 후보의 어떤 정권 교체 프레임에 맞서는 전략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후보가 정권을 잡게 된다면 지금 문재인 정부와는 좀 굉장히 좀 큰 차별화를 두겠다, 좀 싹 바꾸겠다 이런 의지가 반영된 거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재명 없는 이재명 정부다. 이재명 없는 이재명 그렇습니다. 정부. 그래서 그동안은 이재명을 강조하는 선거 전략을 구사했는데요. 이제부터는 이재명 대신에 전체 국민을 아우르는 그래서 최근에 이재명 후보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그리고 이상돈 교수 또 윤여준, 정세현 전 장관 이런 이제 그 정치 원로들을 네. 그러니까 전격적으로 회동을 하면서요. 이 통합 정부에 대한 부상을 가다듬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일각에서는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전 의원인 유승민 의원도 입각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통큰 정부 구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 후보가 첫 번째 이제 유세지로 지금 부산을 향했고 지금은 대구, 동성로로 향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좀 상대적으로 열세라고 볼 수 있는 지역을 먼저 갔단 말이죠. 부산 또 TK. 이것도 어떤 공약 중 하나겠죠?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부산에서 한 40% 정도 네. 이렇게 이제 득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산이 이제 전체 유권자의 한 15% 정도 갖고 있는 그런 곳이죠. 그러니까 부산, 울산, 강남까지 합쳐서. 네.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고향이 안동이지 않습니까? 이제 TK인데 TK를 이제 너무 강조하지 않는 그러니까 톤 다운 그런 전략을 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 후보는 부산 또 관제센터에서 세월호를 언급하기도 했거든요. 지금 대선 국면인 만큼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세월호를 언급한 건 어떤 의미라고 봐야겠습니까? 네, 세월호는 2014년 3월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앞두고 침몰했죠. 그런데 세월호 당시에 국민의힘 전신 새누리당 정권, 즉 박근혜 대통령 임기 중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세월호 침몰이 계기가 돼서 2016년 촛불과 국정농단 그리고 탄핵이 촉발됐죠. 그리고 이제 그 2016년 총선부터 잠시만요. 17년 저희가 대선. 지금 잠시만요. 지금 대구 유세 현장 직접 연결해서 이재명 후보의 유세 연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길러주신 대구 경북의 중심 대구 맞습니까? 고향 까마귀도 보면 반갑다는데 여러분과 같은 물을 마시고 여러분과 같은 땅을 딛고 자라났던 저 이재명 보니까 반갑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대선을 앞두고 공식 선거운동 첫날 제가 태어나고 자랐던 이곳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정말로 눈물나게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구 경북에 가지는 자부심은 이렇습니다. 조선시대 개혁 사림들의 고향이었고 가장 많은 항일 운동가들을 배출했고 가장 많은 독립운동가들을 배출했고 해방 이후에 가장 개혁적인 세상을 위해 치열하게 싸웠던 곳입니다. 맞습니까? 이 대구 경북의 개혁 정신 이재명이 반드시 현실 세계에서 확실하게 실천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세 가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째는 우리가 처한 온갖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넘어서서 기회로 만드는 위기 극복 총사령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침체돼가는 경제를 살리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만들어내는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국민들이 더 이상 진영과 지역을 놓고 싸우지 않고 온 마음을 하나로 뭉쳐서 대한민국이 가진 모든 역량들을 국가 발전과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모두 투여할 수 있는 통합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코로나도 힘들고 먹고 사는 문제도 힘들고 미래도 불안해서 힘드시죠? 이 위기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국민들의 헌신적인 협력 속에 대통령이 결단하고 현명하게 길을 제시하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고 저는 확실합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리더가 분명한 길을 제시하고 국민이 리더를 믿고 따르고 우리 모두를 위한 일에 합심 협력하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허허벌판에서 세계 10대 경제 강국의 반열에 든 것도 분리수거하라면 아무 소리 안 하고 흰색, 다른 색 구분하고 상표 뜯어내고 수돗물에 헹궈가면서 국가 정책에 협력하는 이 위대한 국민들이 있어 가능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초기에 우리 대구 시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떠나갈 때 여러분 얼마나 슬프고 애달팠습니까? 국가가 제대로 위임받은 권한을 제대로 행사한다면 신천지가 코로나를 터뜨리고 방역에 비협조할 때 신속하게 압수수색해서 명단을 구하고 방역 조치를 제대로 했더라면 단 한 명이라도 희생자를 줄일 수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국가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다면 여기 계신 법무부 장관께서 빨리 압수수색해라. 보건복지부가 요청하니까 해라. 그럴 때도 신천지는 압수수색 당하지 않았습니다. 신천지가 어떤 조직입니까, 여러분? 국가의 의사결정은 과학적 합리성에 기초해서 결정되어야 됩니다. 자그마한 실수도 없어야 합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과 해안이 있어야 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유익한 길을 선택해야 하고 나의 모든 것을 버려서 국민만을 위해 일할 유능하고 합리적인 공직자가 있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위기 극복의 능력을 가지고 그 실력을 실적으로 증명해온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재명은 사교 주술 집단의 정치적 반격이 두려워서 어떤 정치인도 사교 집단과
부딪히지 않으려고 할 때 저 이재명은 정치 생명을 걸고 도지사가 해야 될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재명을 정치적으로 매장시키기 위한 그들의 조직적인 노력을 제가 감히 모르겠습니까? 분명히 알고 있지만 제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일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개인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오로지 국민들이 고통받지 않고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라는 그 지상명령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재명은 이 쥐꼬리만한 도지사의 방역 권한을 이용해서 제가 신천지 본진에 쳐들어가서 명부 확보했고 신천지 모든 시설 폐쇄시켰고 교주 이만희 그 아방궁까지 제가 직접 가서 검사를 강제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방역의 선구자였습니다. 유능하지 않습니까? 방역의 새로운 모범을 경기도가 만들었던 것처럼 이 코로나 위기도 유연하고 스마트한 방역 정책을 통해서 위중증 환자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면서 우리 시민들의 일상적 회복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국가를 대신해서 우리 국민들이 치른 그 희생과 손실에 대해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 어떤 억울한 사람도 억울한 지역도 네, 없어야 하는 것이 지금 바로 정의이다. 대구 동성로에서 라는 대구 생각으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유세 현장 함께 보셨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유세 현장 연결하기 전에 그 이재명 후보의 세월호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세월호 언급을 한 게 또 아무래도 박근혜 정부의 어떤 위기 관리 실패 이런 부분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대구 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가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가 위기 극복 총사령관이 되겠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겠다. 세 번째가 통합 대통령이 되겠다. 네. 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언급한 게 위기 극복 총사령관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1914년 3월에 이제 세월호가 침몰하면서 네. 사실은 2016년에 그 촛불과 국정농단이 촉발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민주당은 2016년 총선부터 2020년 총선까지 그 4번의 선거를 크게 이겼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 정부를 열었는데 사실은 이번 대선이 이게 민주당 정부의 그러니까 최대 위기다. 그래서 네. 다시 한번 위기를 극복할 테니까 이 정권 연장에 힘을 보태달라. 그런 이제 메시지로 보입니다. 네, 윤석열 후보 이야기도 해볼게요. 지금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선거운동을 출발했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아직 단일화 카드가 해결이 되지 않았다라는 점인데 지금 안철수 후보는 2, 3일 안에 결정을 내려라 이런 입장이고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지금 통 큰 단일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통 큰 단일화 이게 후보 간 단판을 짓는 그런 형식의 단일화, 또 나아가서는 이 안 후보의 어떤 양보를 의미를 하는 걸까요? 이 통 큰 단일화를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전격 제안했는데요. 이제 이 단일화를 전격 제안한 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상 철수 수순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안철수 후보가 2012년 대선에서도 11월 초순께 당시 문재인 후보에게 단일화를 제안했다가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선거 한 25일 전인 11월 23일 불출마를 선언한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전격 제안도 사실은 유권자들에 의한 단일화 프레임을 크게 작동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제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그 통 큰 단일화, 예를 들어서 단판으로 하자. 이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안철수 후보는
작년 4.7 재보궐 서울시장 선거 때 100% 국민 경선으로 단일 후보를 선출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방식으로 단일화를 하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앞으로 시나리오는 한 4가지 정도 우리가 이제 전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여론조사 경선에 의한 이제 전격적인 합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우려하는 그러니까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정권 교체 주장하는 그런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네. 여론조사를 진행을 한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시나리오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전격적으로 합당 선언을 하고 사퇴를 함으로써 이 안철수 후보가 명분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지난 그 4.7 서울시장 재보궐 때 그 데자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그때도 결말은 좋지 않았죠. 잠시만요. 네, 지금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유세 현장 모습인데요. 역시 공식 선거운동 첫날 첫 지방 유세로 지금 대전을 찾은 모습 보고 계십니다. 네, 지금 유세 현장 영상 함께 보고 계신데 저희가 또 잠시 후에 윤석열 대선 후보가 단상 위에 올라와서 유세 연설을 하게 되면 네, 또 바로 연결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세 번째 시나리오는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네. 사실상 사퇴를 선언하는 경우인데 이것은 이제 항복 선언과 똑같다고 할 수 있겠죠. 한국 선언요. 그렇죠. 사실상 항복 선언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시나리오는 이재명 후보 단일화가 이제 모색되는 그러니까 안철수 윤석열 후보 단일화가 사실상 무산이 되면서 네. 반대로 이재명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또는 연대를 모색하는 경우가 근데 그럴 가능성이 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으로서는 이제 그 가능성을 모색하기에는 좀 작아 보이긴 한데요.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 또는 그 동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어떻게 될지 네,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지금 이 단일화와 관련해서 특히나 이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단일화가 없더라도 윤석열 후보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일각에서 이제 지지율 격차가 안 후보와 윤석열 후보 지지율 격차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단일화 자체가 의미가 없다 이런 회의적인 시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이제 주장인데요. 네. 사실 이준석 대표의 말이 어느 정도 일리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대선 국면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그 인물 중에 하나가 이준석 대표인데요. 네.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후보를 끊임없이 좀 디스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이제 디스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준석 대표의 메시지는 안철수 후보에 가 있는 이 잠재적 윤석열 후보 지지층에게 귀환하라고 메시지를 착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한때 20% 가까이 이제 올라갔었는데요. 최근에는 그 6, 7%까지 떨어진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처럼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이제 일부는 윤석열 후보로 그리고 일부는 이재명 후보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고요. 본래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심상정 후보와 비슷한 3%에서 5% 정도였다. 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단일화 가능성이 희박하다. 지금 단일화 어떻게 보면 김빼기라고 해야 할까요? 지금 거기에 주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단일화가 결렬이 된다면 안 후보 지지층이 민주당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정말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사실 이 단일화 국면이 전개되면서 민주당 위기감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데요. 만약에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가 아름답게 끝나면 네. 이번 선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백약이 무효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안철수 후보에 가 있는 2030 여성이라든지 네. 특히 2030 여성은 상대적으로 민주당 지지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 민주당 지지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2030 여성이 이재명 후보 중심으로 결집하지 않고 있다. 네. 이런 면에서 안철수 후보에 가 있는 2030 여성 등을 충분히 결집하기 위한 어떤 그런 작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네.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 흠집내기 예. 이런 것들이 전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윤석열 후보가 사법 공약을 발표를 했는데 지금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삭제하는 공약을 발표를 했거든요. 이를 두고서 이제 민주당은 아예 검찰 제국을 선포를 했다. 지금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네, 저희 지금 윤석열 대선 후보 대전을 찾았는데요. 연설 영상 함께 지금 보고 오시겠습니다. 대전 시민 여러분, 저 윤석열 여러분께 인사 올립니다. 충청의 아들 윤석열 여러분 찾아뵙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여기 이렇게 모였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정권 교체를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 윤석열 위대한 국민의 뜻을 받들어 대선 승리, 정권 교체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오늘이 공식 선거운동 첫날입니다. 제가 정치를 시작하고 첫 번째도 대전을 방문했고 공식 선거운동 첫날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충청이 어떤 곳입니까? 나라의 중심이고 어려울 때 늘 중심을 바로 잡은 곳 아닙니까? 충청이. 충청 도민 여러분, 대전 시민 여러분, 여러분 모두 저와 함께 정권 교체에 동참해 주실 거죠? 이 나라를 위해 그리고 충청을 위해 제게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충청인 여러분, 이번 대선은 5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그런 선거가 아닙니다. 이번 대선은 부패와 무능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선거입니다. 민생이 사느냐 죽느냐를 가르는 선거입니다. 대한민국이 갈라치기로 쪼개지느냐 우리가 통합해 갈 것이냐를 가르는 선거입니다. 우리 충청인들께서 보시기에 지난 5년에 민주당 정권이 어땠습니까? 좋았습니까? 국민의 권력을 자기 권력인 양 내로남불로 일관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철지난 이념으로 편가르기나 하지 않았습니까? 멀쩡한 시장을 무시하고 현장을 무시하고 전문가를 외면하고 과학을 무시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국민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부패하고 무능한 민주당 정권에 5년간 또 정권을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그 밥에 그 나물에 또 5년간 맡기겠습니까? 저와
국민의힘은 민생 확실히 챙기겠습니다. 코로나로 무너진 소상인과 자영업자 반드시 살리겠습니다. 청년과 서민 위해서 집값 잡겠습니다. 경제 살리고 일자리, 제대로 된 일자리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분들 따뜻하게 보듬겠습니다. 저 윤석열 앞에는 오로지 민생만이 있을 뿐입니다. 존경하는 충청인 여러분, 대전 시민 여러분, 제가 지난 7월에 정치 시작한 이래 대전 제일 먼저 찾았습니다. 하나같이 민주당 정권의 말도 안 되는 탈원전을 걱정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을 자랑하는 이 원전 기술을 사장시킨 것이 민주당 정권 아닙니까? 우리가 고도성장 과정에서 일본보다 전기료가 4분의 1 쌌습니다.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왜 나라를 이렇게 망치려고 하는 것입니까? 대전 대덕의 최고의 대학에서 공부하는 인재들이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데 이 나라의 미래가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저 윤석열 이렇게 무능하고 부패한 민주당 정권 교체해서 여러분에게 상식을 돌려드리고 일상을 돌려드리고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는 믿음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의 꿈과 희망 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전은 오래전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국방과 과학의 도시로 시작하셨습니다. 과학은 미래의 초석입니다. 대전이 그동안 대한민국의 과학 수도 역할을 해왔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대전을 4차 산업혁명의 특별시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약속드린 중원 신산업벨트 반드시 구축하겠습니다. 제2 대덕 연구단지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방위사업청 이관에서 대전을 국방혁신기지로 만들겠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이 소중히 또 자랑스럽게 여겨온 이 과학이 대한민국 국정 운영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무능한 민주당 정권은 매일 말뿐이고 철지난 2년만 떠들었지 과학을 무시했습니다. 이래서 어떻게 국민이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매일 내세우는 정책이 엉터리고 28번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을 교란하고 국민을 고통에 몰아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탈원전에서 보듯이 이 민주당 정권은
세계 최고의 기술도 내던져버리고 사장시키는데 어떻게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과학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이래서 경제 살리고 국민 먹여 살리겠습니까, 여러분? 대전을 위해서도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이 무도한 무능한 정권은 반드시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 충청인 여러분, 저 윤석열 공직에 있으면서 권력자가 아닌 국민의 편에 늘 섰습니다. 이제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는 절실한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저는 정치 신인이지만 네, 대전을 찾아 정권 교체를 외치며 중원 민심에 호소하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모습 함께 보고 오셨습니다. 자, 저희가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한 가지만 드릴게요. 네. 자, 윤석열 후보의 이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삭제하는 사법 공약. 민주당은 이거야말로 검찰 제국 선포다라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이게 검찰의 독립성 보장, 그러니까 핵심은 정치적 중립이다 이런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윤석열 발언과 관련해서 네, 과거 검찰 회기, 그러니까 이런 우려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윤석열 후보의 발언을 그대로 살펴보면 법무장관 지휘권 삭제 그리고 검찰의 별도 예산 편성권 부여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수처, 검찰, 경찰의 고위공직자 수사권을 함께 부여해서 상호 견제하게 하겠다. 네. 이제 이렇게 정확히 이제 발언을 골라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윤석열 후보의 평소 주장과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만약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권력 지도가 민주당, 정의당 합쳐서 180석, 그리고 이제 그 국민의힘 한 100여 석, 그 다음에 영선 대통령인 윤석열 이렇게 그 국민에 의해서 협치 통합 이게 그 소통 정치를 강제하는 그 새로운 어떤 권력 지도가 그려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야 협치 없이는 이 정부를 운영할 수 없다. 그리고 만약에 일방 통행을 하게 되면 2024년 총선 내지는 2026년 지방선거 그리고 2027년 대선에서 또 심판을 받을 수 있다. 전 그런 면에서 그 지나친 우려는 뭐 기우일 것 같고요. 좀 더 네.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과 대선 관련 이슈들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